안녕하세요. 제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2020년 9월 22일 이후부터 신규 분양을 하는 이제 지방의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된다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사를 본 후에 현재 이제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풍선 효과의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라는 아주 경제의 기사입니다. 정부 정총리 주재하 국무회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비규제 지역 전매 행위 규제 강화, 분양 소유권 가져와야 매매 가능, 청약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비규제 지역 분양권 시장이 실거주, 실수요 목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5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규제 강화로 덩달아 투기 수요가 높아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 택지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전매 행위라는 것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되파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 택지 등 비규제 지역은 그동안 이제 강화된 투기 규제와 높아진 세금 부담의 도피처로 여겨져 왔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아 시세 차익 실현, 이른바 단타가 용이하고 대출 규제 또한 비교적 약해 자금 마련이 손쉬운 탓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권 소유권 가져와야 매매 가능.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 택지와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력과 성장관리권력, 광역시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을 합니다. 분양을 실제로 받아 소유권을 받기 전까지는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는 이제 말이 됩니다. 또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전매행위 제한 기간 역시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 과열 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이 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앞서서 국토교통부는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비교적 전매 제한이 짧은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 과열이 발생하자 5월 10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를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주와의 통화에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과도하게 짧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늘림으로써 단타 매매는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청약 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 택지에 대한 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절차를 거쳐 이제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면 청약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지에 따라서는 계속 호조세를 유지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이 누적이 되었거나 인구 유입 여력이 덜한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미분양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시는 특히 그동안 규제를 피해 투자를 하려는 가수요자들이 많았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예치금 조건만 충족을 하면 누구나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가 손쉬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액도 규제 지역과 비교해서 높았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에서 형성됐던 단타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분양 시장이 투자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제 박 위원은 분양권 시장 수요 자체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남 창원시와 전남 여수시 등 비광역시 주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일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아니지만 광역시 역시 적지 않은 수요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완료한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열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경희 부동산 124 연구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면 가수요자는 빠지고 실수요자만 남아 청약 경쟁률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빠지게 되면 지방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분양받으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규제책으로 인한 그 분양권의 취득세와 양도세에 그 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0년에 바뀐 분양권 관련 취득세, 양도세 전매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8월 12일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이제 분양권을 신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는 것은 이제 거의 계약을 했을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의 주택수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비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였는데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 하나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주택수에 그것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3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등기 시에도 이제 3주택자가 되어 비규제 지역에서는 3주택자 규제 적용으로 8%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규제 지역이면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분양권을 이것을 이제 등기를 하기 전에 기존 분양권이나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상관없이 그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의 주택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분양권 등기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매수 시점의 주택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하는 날짜는 2021년 6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그리고 이 분양권을 이제 등기를 해서 2년 뒤에 팔게 되면 일반 과세로 이제 팔 수가 있게 됩니다. 2020년 9월 22일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2일 이후에 신규로 공급이 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그리고 성장 관리권역, 광역시 중에서 이제 도시 지역으로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비조정 지역이었던 김포와 파주도 이제 포함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 포함이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매 행위 제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3년이었던 것이 4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1년이었던 것이 3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 효과는
단기적인 그 차익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 단타 매매가 이제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시장에서 정말 내 집을 청약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의 질서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은 이제 입지가 좋은 청약 단지에 대한 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곳에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정말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는 더욱 양극화가 되어서 이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과 취득세 중과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이후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포함이 된 이제 분양권을 등기를 하게 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그때의 주택수의 판정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그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의 주택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분양권에 대한 이제 규제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매매에 대한 그런 수요는 정말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가치가 있는 곳을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이렇게 취득을 한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를 하려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청약 시장을 통해서 좋은 거 당첨이 되고 장기간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된다면 실거주를 하시면서도 정말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